안녕하세요. 인피스 차세대 솔루션 사용자 교육, 투약 수행 및 약품 반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차는 투약 수행을 설명드린 후 약품 반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약 수행입니다. 투약 수행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 처방은 바로 처방 확인을 하면 되지만 정규가 아닌 추가는 미확인 처방이 있다고 팝업이 뜹니다. 추가 처방 알림을 확인 후 처방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방은 일반 처방, PRN, 불출 제어, CIV가 있는데 일반 처방은 바로 액팅이 가능하고 불출 제어 같은 약은 처음 처방일 경우에는 약국에 자동 불출이 되고 그 외에 약은 간호사가 직접 간호 불출을 한 후 액팅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일반 처방, PRN, 불출 제어 약을 어떻게 액팅을 하는지 가정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기능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라이트 때 약물을 우선 수령할 때 필요한 방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 때 정규 처방, 의사가 3시 이전에 처방을 한 경우 정규 집계 약 배포 시점 데이 이전에 라이트 때 우선 수령으로 필요시 반드시 3시 전에 해야 하는 전산 처리입니다. 마약, 주사, 경구, 외용제일 경우에는 응급 불출 처리 후 마약 처방 전 출력을 하고 수령을 하시면 되고 향정일 경우에는 응급 불출 처리 후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응급 불출 처리 후 먼저 약 처리 후 수령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일반 경구나 외용제 같은 경우는 의사가 당일 공공실을 지나서 처방 시 응급으로 체크하셔서 처방을 하셔야지 간호사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방법을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정 관리는 투두리스트 하단에서 일정 관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일정 관리라는 창이 팝업이 됩니다. 처방의 지정 횟수만큼 일정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일정 관리가 자동으로 되어지는 부분은 보통 용법으로 처방이 되어 IVQ8이나 IVQ6, MD, ME 같은 일정 등의 처방은 자동으로 일정 관리가 됩니다. 이 주황색 부분은 일정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처방 횟수에 맞게 일정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연두색 부분은 액팅이 된 부분으로 시간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일정 관리를 하는 방법은 일정 관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시간을 확인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거나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시간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설정된 시간을 변경을 할 때는 입력된 시간을 드래그를 해주시거나
설정된 시간을 삭제하시고 싶다 하시면 키보드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 하단에 임의 스케줄 등록하시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 스케줄은 구두 지시 내용이나 챙겨야 할 내용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투두리스트 하단에 일정 관리 안에서 임의 스케줄 등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임의 스케줄 등록이라는 창이 뜹니다. 거기서 항목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글씨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관리 제일 상단 부분에서 보이게 되고 투두 리스트에서는 제일 하단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도 가능합니다. 임의 스케줄은 인증 처방이 아니므로 사본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서버에서 시연을 하게 되면 투두 리스트 제일 하단의 일정 관리를 선택을 하셔서 주황색 부분을 일정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시간을 확인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거나 시간이 8시에 되는 것을 10시로 바꾸셔야 한다면 그 시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삭제하고 싶으시면 클릭을 하셔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해당의 문까지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려고 하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문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의 스케줄 등록은 임의 스케줄 등록을 클릭을 하시고 항목 추가를 하셔서 글씨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일정 관리 제일 상단에 보이게 되고 시간 관리도 가능하고 종료를 하시고 처방 내역에서 조회를 하시면 처방 내역 제일 하단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프리오피와 포스트오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시게 됩니다. 다음은 투약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정 관리가 된 부분에서 색깔별로 듀티 때 해야 하는 투약들이 뜹니다. 그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해당 간호사의 사인이 같이 되면서 액팅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액팅을 클릭을 하시면 투약 서명 창이 뜹니다. 투약 서명 팝업 안에는 실행 사유를 입력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실행 사유 중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투약, 의사에 의한 수행, 버발 오더만 정상 액팅이고 그 외 부분은 다 기록용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실행 사유는 한번 보시면 되고 실행 사유 안에 있는 노 아이브루트, 퇴원, 약 없음은 타 병원에서도 기능은 있지만 사용할 케이스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동에서 많이 사용하셨던 아스타의 처리는 인피스에서는 not applicable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시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약 서명 안에는 플랜의 버튼의 사용은 시간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악손 인젝션을 이 타조락탐 인젝션을 지금 현재는 스케줄링이 13시, 21시, 2일 05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검사를 다녀오면서 13시 주사를 조금 늦게 14시에 주어야 한다 하시면 13시 부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서 액팅을 누르시고 그러면 투약 서명 창이 팝업이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변경을 하시고 플랜을 누르고 서명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 후에 환자가 와서 14시에 투약할 때 인젝션 바코드를 PDA를 찍게 되면 14시로 액팅이 됩니다. 투약 수행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1회 추가하는 부분은 이 약을 보미팅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병동간호 시스템에서는 약국에서 추가 약품을 등록을 하면 올라온 약을 환자에게 투약만 하면 되었지만 인피스에서는 1회 추가 기능이 재원 중에 1회만 가능하고 경구약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처방 밑에 처방이 하나 생성이 더 되며 UD로 표시가 되고 이 약은 꼭 액팅 사인이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에서 시연을 하게 되면 13시에 가스터를 더블 클릭 13시를 하시면 액팅을 하실 수 있으시고 13시에 약을 14시에 주어야 한다 하시면 해당 시간에 마우스 클릭 액팅 14시로 시간을 바꾸셔서 플랜을 누르신 다음에 서명을 하시면 해당 약의 시간이 14시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를 1회 추가 약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1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1회 추가 삼각형 모양이 생겨지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처방도 하나 생성이 되셨고 UD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꼭 액팅 사인을 입력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피오나 주사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했듯이 투약 수행을 하면 되고 항생제가 처방났을 때는 AST 입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피스에서는 약에 대해 처방이 처음 나게 되면 처방 앞에 처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 타박씨는 처음 난 처방입니다. 처음이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처음 처방난 항생제든 AST를 하셔야겠죠.
AST가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PDA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지만 AST가 포지티브인 경우에서는 전산에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포지티브인 경우는 어떻게 입력을 하셔야 하냐면 현재 항생제는 1회입니다. 1회이면 처방 횟수보다 플러스 1, 2회인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고 액팅을 누르시면 투약 서명이 뜹니다. 거기서 스킨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타박신 같은 경우는 보통 NS와 함께 믹스를 해서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타박신에만 AST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 약품만 적용 꼭 클릭을 해주시고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에서 시연을 한번 해보면 현재 하지돈이라는 약은 처음 처방은 아니지만 AST가 지금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횟수가 2회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2회이면 3회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액팅을 누르시고 해당 AST가 네거티브이다 하시면 PD에서 입력을 하시고 포지티브이다 하시면 스킨 플러스 클릭을 하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해당 부분에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두리스트 하단의 업무 일지에서는 메모에 남긴 내역, 간호활동, 감염병 정보 등이 입력되어 있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임 스케줄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방 확인된 내용만 가능하니 처방을 꼭 확인 후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대피에 관한 명단도 화재 평가 클릭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두 처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병동간호 시스템에서는 구두 처방을 하려고 하면 간호 기록에서 구두 처방에 의해 이런 기록을 해서 약명, 처방 용량, 용법, 횟수, 처방의 등을 입력하거나 노티파이 등록을 시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피스에서는 구두 처방을 해야 하는 경우면 구두 처방을 내리기 전에 본원에서 구두 처방이 가능한 약을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 후 구두 처방이 가능한 약이다 라고 하시면 처방 내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구두 처방 입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두 처방 간호 입력이라는 창이 팝업이 됩니다. 거기서 해당 약을 확인을 해주시고 횟수, 용법, 처방 용량까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처방이가 당직인지 담당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처방 내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방 내림을 하시게 되면 처방 내역에서 법알 오더라고 표시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처방명 확인이 되고 처방용법이 본원에서는 IV만 구두 처방이 가능한 약이고 IM을 줘야 한다 하면 구두 처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구두 처방 후 수정 및 삭제는 불가하니 신중하게 구두 처방을 해주셔야 하고
지금 현재 병동간호 시스템에서는 구조 처방 후 24시간 이내 처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인피스에서는 구조 처방 후 처방 내림을 하면 하나의 처방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처방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조 처방을 하게 되면 의사 처방에서는 구조 처방이 되었다고 팝업창이 뜨게 되고, 구조 처방 사유를 입력을 한 후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에서 시연을 하게 되면 처방 내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구조 처방 입력 하시고 해당 약을 확인하신 다음에 용법, 처방 용량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페니라민에 대해서 구조 처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이가 당직인지 당당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처방 내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약에서 페니라민이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버발 오더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액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불출 제어 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동간호 시스템에서는 다회성으로 들어가는 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회성으로 들어가던 휴물릴 R이나 이런 리메인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은 현재 인피스에서는 리메인이라는 처방이 없습니다. 약 처방을 받으면 바로 약국으로 조제 정보가 전달되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같은 다회성 약의 경우는 약이 매일 올라오면 반납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불출 제어 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출 제어 약은 약 처방 앞에 넘버 부분에서 꽃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인피스에서는 처음 처방 나는 약은 처방 앞에 처음이라고 적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처럼 처음 처방이 난 것은 불출 제어 약 중에 처음 처방이 난 것은 자동으로 불출 요청이 되고, 이후부터는 간호사가 약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간호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이 유효기간이 다 되었거나 잔여량이 없어 약을 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호 요청을 하시게 되면 빨간색 꽃깔이 초록색 꽃깔로 변경이 되고, 최종 불출 요청일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출 제어 약 같은 경우는 처방 횟수가 1회여도 여러 번 액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PRN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전 제가 투약 프로세스를 설명드렸듯이 PRN 처방일 때는 PRN 실시 후에 액팅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주사 부분에서 PRN을 실시를 하려고 하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먼저 PRN 실시나 응급 PRN 실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PRN 실시는 병동에 약이 있어
바로 투약이 가능할 때 PRN 실시를 해주시면 되고, 약의 응급으로 필요할 때는 응급 PRN 실시를 해주시면 조제 정보가 바로 생성되어 약국에서 출고가 가능하고, 구분에서는 추이로 표시가 됩니다. PRN 부분에서 PRN 실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약 주사 PRN에서 액팅 사인을 넣는 게 아니고 투약 부분에 하나의 처방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이 약 주사 PRN 0회 슬러시 2회 부분이 1회 슬러시 1회 부분으로 변경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 부분에서 PRN 처방을 생성한 부분을 액팅을 하시게 되면 민트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PRN 처방은 비고란에 최소 투여 간격, 금기증, 최대 실시 가능 횟수 등의 표시가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PRN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PRN 처방 트리도를 수행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간호 시스템에서는 PRN 실시 후 간호 기록을 해주셨다고 하면 인피스에서는 플로우 시트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시트로 이동을 하셔서 환자별 항목 설정에서 통증 사정 및 통증 완화 중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정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후 시간 컬럼 추가 후 통증 사정 및 완화 중재를 입력을 합니다. 해당 플로우 시트 항목에서 통증 사정 및 통증 완화 중재 부분을 다 입력을 하시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SR 간호기록 보내기 닫건으로 하시면 간호기록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서 투약 내용을 입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번처럼 처방 조회를 클릭을 하셔서 실시한 PRN 약품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간호기록 보내기 붙여넣기를 입력하시면 기존 간호기록에 약물이 입력되어 기록이 가능합니다. 플로우 시트에서 기록하는 법을 다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사약에서 트리도를 9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플로우 시트로 먼저 가셔서 환자별 항목 설정 들어가셔서 통증 관리에서 통증 사정과 통증 완화 중재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정 탭으로 옮겨 가셔서 시간 컬럼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트리도를 9시에 사인을 넣었으니 9시로 시간을 입력을 추가를 해주시고 통증 여부부터 시작하셔서 통증 평가 시점은 재평가, 통증 척도를 클릭을 하셔서 점수를 바꿔주시고 통증 양상, 통증 부위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물 중재니 15분 후에 다시 시간 컬럼을 추가를 해주시고 통증 여부부터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 평가 시점은 중재 후 평가, NRS 들어가셔서 점수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셔서 SR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위에 부분과 닫건 부분은 다른 점은 위에 닫건이 없는 부분은 해당 통증 양상만 보내지게 되고 밑에 닫건 부분은 전체로 다 보내지게 되어 닫건으로 클릭을 하시고 보내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기록이 생성이 되고 이 부분에 스테로이드 약품을 입력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처방 조회 눌러주시고 해당 주사약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간호 기록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처방 내역에 트리돌이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환자의 상태가 변경이 되어 PRN 투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PRN 실시 취소도 가능합니다. 해당 약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PRN 실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PRN 실시 취소는 처방을 DC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PRN 실시 취소 후 추가 처방된 내역을 처방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방 확인은 어디서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투두리스트에서 의사 처방 조회에서 처방 확인을 해주시고 처방 확인을 하시면 처방 내역에서 취소라고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저희가 병원 간호 시스템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PRN을 사인을 빼게 되면 반납을 하셨잖아요. 빈피스에서도 똑같습니다. PRN 반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PRN 반납도 약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조제 전, 조제 중일 때가 다릅니다. 만약에 조제 전인 상태의 PRN 약이 조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PRN 실시 취소 후 처방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조제 중이거나 저희가 아까 응급 PRN 실시를 한 경우에는 약품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품 반납은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약품 반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품 반납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PRN을 투약할 때는 PRN 실시를 먼저 해야 하고 액팅을 하게 되면 민트색 꽃갈로 민트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환자 상태 변경으로 PRN 실시 취소를 하게 되면 진행 상태에 따라 약품 반납을 해야 하는데 조제 전일 때는 처방 확인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조제 중이거나 출고가 되었다. 응급 PRN 실시까지 해주셨다 하시면 처방 확인 후 약품 반납까지 진행을 해야 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노간의 처방이 최대 2회까지 실시가 가능하셨죠? 하지만 PRN 실시 취소를 한다고 해서 횟수가 다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실 때 정확히 투약 등록을 하고
만약에 최대 횟수까지 다 시행을 하셨다 하시면 의사에게 추가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투약 라벨은 투두리스트 하단에서 투약 라벨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투약 라벨을 출력할 때는 출력 형태가 투약인지 수액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주사 종류가 정맥인지 정맥 외 기타인지 확인 후 출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투약 라벨을 출력할 환자를 선택을 하셔서 투약을 출력하실 수도 있으시고 전체 선택 후 투약 라벨을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색 부분이 주사 투약 라벨이고 큰 라벨이 수액 라벨입니다. 투약 라벨을 출력을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PRN에 대한 라벨 출력은 처방 형태에서 PRN으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PRN 약의 처방 종류에 따라서 주사약인지 경구약인지 외용인지 확인 후 선택하여 라벨을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투약을 수행한 투약 이력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투약 이력을 조회하면 됩니다. 투약 이력에 나오는 액팅 정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PDA 사용자 설명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약을 수행할 때 PDA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병동 간호 시스템과 다르지 않습니다. PDA 로그인 후 환자 팔찌를 스캔하고 투약이나 수액 바코드 스캔 후 수행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PDA에 투약 라벨을 스캔을 하게 되면 환자 정보, 수행 목록, 수행 버튼이 나옵니다. 투약 처방명, 처방된 투여량, 투약 용법, 투약 수행 현황, 투약 플랜 시간, 그리고 투약 플래그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교육을 들었듯이 투약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일정 관리를 한 투약 라벨을 스캔한 경우에는 투약 시간을 선택하여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투약 일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코드를 인식한 실시간으로 시간이 저장되기 때문에 꼭 투약을 하기 전에는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약 묶음 처방을 스캔한 경우에는 한 번의 바코드 스캔으로 바코드 내에 속한 묶음 처방 리스트가 한꺼번에 표시가 되고 처방명 앞에 다이아몬드꽃로 묶음 번호가 표기가 됩니다. 묶음 처방에 속한 약품은 플랜 시간, 투약 플래그가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삭제의 기능 경우에는 일괄 적용되지 않고 낮게 삭제가 되어 부분 수행이 가능합니다. 환자 및 처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처방 리스트가 빨갛게 바탕색으로 표시가 되고 수행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수행 금일 처방이 아닌 경우에도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방 리스트가 보라색으로 바탕으로 표시가 되고 수행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수행 완료된 처방의 경우도 수행이 불가하여 처방 리스트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수행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항생제의 스킨 테스트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투약 수행이 불가하고 필요시 전산에서 수행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DC 처방 또한 수행이 불가하고 처방 리스트는 회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약품 반납입니다. 약품 반납은 병동 간호 시스템과 크게 다른 점은 의사가 DC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약품 반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세파졸린이라는 인젝션을 투약하지 않는다고 담당이가 얘기를 하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서 약품 반납을 클릭을 하시면 처방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병동간호 시스템에서도 의사가 DC를 하게 되면 간호사가 약품 반납 처리를 해주시잖아요. 똑같이 약품 반납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약품은 약품의 진행 상태에 따라 조제 전, 조제 중, 출고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해당 상태에 따라 약품 반납의 경우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진행 상태가 조제 전이다 라고 하면 조제 전 반납이라고 하고 이 상태는 약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우더 약제나 항암제 TP에는 조제 전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조제 중 출고 상태에서 만약에 TPN이나 파우더 항암제를 반납을 필요하게 되면 간호사는 약제부에 유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진행 상태가 조제 중이다면 미수령 반납이고 이 상태 또한 약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 상태가 출고이다 하면 수령 반납입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진행 상태에 따라서 반납 형태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조제 전 반납이나 조제 중인 상태에서는 반납 수량을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량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 수량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투약을 시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약을 보고 횟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묶음약의 경우에는 약마다 반납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동시 반납 기능은 없습니다. 조제 진행 상태에 따른 약품 반납 형태 및 절차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제 전 약인데 의사가 먼저 DC를 하는 경우는 약국에서 집계 시점이 있어서 자동으로 저희 지금 알처리 되는 것처럼 자동 미수령 반납으로 됩니다. 하지만 조제 중과 출고일 때인데요. 조제 중일 때 의사가 DC를 해도 간호사가 약품 반납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약이 불출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약품 반납을 해주셔야 하고 출고일 경우에 약을 수령한 경우이기 때문에 약품 반납을 진행을 하시고 당연히 리스트를 뽑아서 약국에 반납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약품 반납을 취소도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서 약품 반납 수정, 취소를 클릭을 하셨을 때 수정 가능이 Y일 때만 가능하고 반납 삭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품 반납 수량 수정도
수정 가능 상태가 Y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납량을 수정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품 반납 취소 및 횟수 수정은 반드시 반납 시행 당일 자정 24시 전에 또는 수납 전 시행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약품 반납을 하셨으면 리스트를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반납 리스트는 투두 리스트 제일 하단에 반납 약품을 클릭을 하시고 조회 일자, 처방 장소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시면 해당 약을 클릭을 하시고 반납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약품 반납은 약의 조제 상태에 따라 반납하는 부분이 나뉘어지는데 조제 전 반납, 미수령 반납, 수령 반납이 있습니다. 조제 전 반납이다. 조제 중인 상태에서는 미수령 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반납 수량을 변경할 수 없고 수령 반납은 반납 수량을 변경 가능합니다. 리스트는 반납 약품에서 조회 일자, 처방 장소를 확인하여 반납 리스트를 출력하시면 되고 반납 약품 화면에서 반납 리스트를 출력하셔서 약국에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납할 걸 취소하실 수도 있고 수량도 변경을 가능하실 수 있고 수정 가능 부분에 Y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에서 시연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당 약품을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셔서 약품 반납을 시행해 주시면 되고 이 약은 지금 현재 조제 중 상태입니다. 조제 중 상태이니 미수령 반납으로 뜨고 수량을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약품 반납한 걸 취소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약품 반납 수정 취소 해주시고 수정 가능이 Y일 때만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약을 반납을 하셨다 하시면 투두 리스트 하단에서 반납 약품에서 리스트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 일자, 처방 장소를 확인을 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되고 미수령 반납이라고 리스트가 조회가 되지만 리스트를 출력을 하시게 되면 반납할 약이 없기 때문에 실제 반납할 약품이 없다라고 팝업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 DC 및 간호사 사인 관련 예시입니다. 원래는 의사 DC가 원칙이지만 전상상 DC 없이도 간호사가 약품 반납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출고가 된 약이고 약을 안 준다고 하여 간호사가 약품 반납을 시행하는데 부분 반납을 할 경우 지금 가스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스터를 부분 반납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20C 약은 주고 08C 약만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반납을 할 때 수량을 수정을 하셔서 반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부분으로 반납을 할 경우에 타임 스케줄에 뜨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DC 없이 간호사가 약품 반납을 시행하여 약 반납을 하는 경우에 부분 반납을 하게 되면 타임 스케줄에 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제중 주사약인 맥페란을 비품약을 먼저 사용하셔서 13시 투약을 하였는데 의사가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약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약품 반납을 하시겠죠? 하지만 약품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반납량에 이미 13시를 액팅을 하셨는데도 반납량에는 2회가 뜹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서에서 실제로 약을 수령한 이후에 수령 반납으로 1회로 반납 수량을 조정을 하셔서 약품 반납을 시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투약 수행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투약 수행에는 투약, 의사에 의한 수행, 법화 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 완료된 처방을 의사가 DC를 하게 되면 DC가 불가하다고 의사에게는 팝업이 뜹니다. 만약 투약을 하지 않고 홀드나 not applicable 같은 기록용으로 서명을 한다고 하면 의사가 DC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C 처방이 난 시점에 따라 투두리스트 수행 정보 회차란에 DC 사인이 표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약품 반납 처리와는 별개로 모든 회차에는 사인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신타가 M2로 처방이 났고 18시와 이길 8시에 들어가야 할 투약인데 의사가 DC된 시점을 18시 이전에 투약하기 전에 처방을 냈다 하면 회차란에 자동으로 DC 사인이 기입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18시 이후에 DC 처방을 놨다 하면 18시 투약에는 DC 사인이 기입이 되지 않고 이 8시 것만 기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는 18시 약을 환자가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간호사가 DC 사인을 수기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DC와 취소의 의미는 다릅니다. 의사 DC는 조제 중이나 출고 상태에서 의사가 DC를 한 경우는 노란색 글씨로 되고 이 부분은 간호사가 약품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취소는 조제 전 상태에서 의사가 DC를 한 경우이고 이 부분은 회색 글씨로 표시가 되며 간호사가 약품 반납을 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성 약품은 제가 아까 수액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약품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액이라 약국에 약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약품 반납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투약 수행 및 약품 반납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